저는 20년간 무능력하다고 무시받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시대착오적이라 했고 아들은 엄마는 좀 조용히 계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1년 뒤 그 며느리가 제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영순, 올해 66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암으로 먼저 보냈고 아들 민석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대학도 못 갔어요.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고졸 학력과 요리 솜씨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때,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을 때, 그게 제 가치라고 믿었거든요. 아들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38배 늦은 나이에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까요. 며느리감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정말 예뻤거든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된 정장이었지만 그래도 제일 괜찮은 옷이었거든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사진보다 더 세련돼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의자에 걸쳐놓고 있었고 손톱은 젤 네일로 반짝거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인사는 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악수를 청했을 때 손끝만 살짝 닿는 느낌이었어요. 메뉴판을 받아들었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스타 한 접시가 5만 원이라니. 저는 제일 저렴한 것을 골랐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어색했어요. 수지는 와인 종류를 술술 말하며 주문했고 테이블 매너도 완벽했죠. 결혼식은 강남의 대형 웨딩홀에서 치러졌습니다. 하객이 300명도 넘게 왔어요. 신부 측 하객들은 대부분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었고 신랑 측은 저희 동네 이웃들과 친척들이었죠. 피로 연장해서 수진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어머니 혼자 오셨네? 집안이 좀 평범한가 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범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무시하는 투로 들렸는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강남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전세 5억짜리 아파트였어요. 며느리 친정에서 3억을 보탰다고 했죠. 엄마는 얼마 도와줄 수 있어?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엄마가 5천만 원밖에 없구나.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남편 사망보험금에서 아들 대학 등록금 빼고 남은 돈 전부였죠. 며느리 친정과 비교됐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집들이 날 신혼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눈이 부셨어요. 하얀색 가구의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마치 인테리어 잡지 같았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여기 실내화 신으세요. 수진이 새 실내화를 내밀었어요. 손님용 슬리퍼였죠. 그냥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신발을 신으라니. 아들 집인데 제가 손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방을 슬쩍 봤더니 온갖 최신 가전제품들이 즐비했어요. 대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프라이어, 이름도 모르는 기계들이 가득했죠. 수진아, 너 요리 잘하니? 아, 요리는 잘 못해요. 주로 샐러드나 간단한 걸로 먹어요. 그럼 우리 민석이는 뭘 먹고? 민석이도 저랑 같이 먹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남자가 샐러드만 먹고 배가 부를까?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날이었죠.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떡국도 끓일 준비를 했어요. 명절 아침 일찍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40년간 해온 솜씨로 정성껏 준비했죠. 오전 10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저를 받고 세배돈을 줬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떡국 끓였어. 상을 보여줬을 때 수진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응? 명절 음식이지. 저는 기름진 음식 잘 못 먹어요. 샐러드 같은 거 없으세요? 샐러드. 또 샐러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음식인데 며느리는 거의 먹지도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지금 시댁이야. 음식이 너무 기름져.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립다. 가슴이 쿵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어때? 그래, 그럼 내가 음식 준비해서 가져갈게. 아, 그건 안 그래도 돼. 수진이가 케이터링 시킨대. 케이터링? 명절 음식을 손수 만들지 않고 돈으로 사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추석 때 정말로 아들 집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가보니 정말로 케이터링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호텔에서 나온 듯한 고급스러운 음식들이었죠. 음식은 맛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죠. 수진아, 너 전 부치는 법 배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아,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요리 잘 못해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잖아. 요즘은 다 배달해서 먹어요. 굳이 직접 안 해도 돼요. 거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요리가 이제는 필요 없는 기술이 된 거죠. 어느 날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 정말?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무 기뻤어요. 손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바로 미역국 끓여서 가져가겠다고 했죠. 엄마, 그건 안 그래도 돼. 수진이가 산후조리원 갈 거야. 산후조리원? 그래도 내가 가서 돌봐줘야지.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전문가들이 관리해줘. 또 거절이었습니다. 출산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수진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손자였어요. 이름은 서준이. 내가 애 봐줄게. 수진이 일 복귀하면 내가 돌볼게. 엄마,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어. 수진이랑 상의해 봐야지. 며칠 후 수진이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면회 규칙이 엄격했어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2번만 가능했죠. 제가 며느리를 돌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수진이가 육아 도우미 선생님을 고용했어. 뭐? 그럼 나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낫다고. 전문가. 저는 민석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데도 전문가만 못하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30분씩만 서준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휴대폰을 충전하려다가 화면이 켜졌어요. 가족 단톡방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무심코 눌렀는데 메시지가 보였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 우리 엄마 오신대. 또요? 지난주에도 왔잖아요. 엄마가 서준이 보고 싶대. 애휴 오시면 또 이것저것 잔소리 하실 텐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면 섭섭해 하시고, 물어보시면 간섭한다고 싫어하시고, 그냥 적당히 응대하자. 빨리 보내드리고. 근데 어머님 요리하시는 거 좀 그래요. 너무 기름지고 MSG 많이 넣으시는 것 같고. 엄마는 원래 그래. 옛날 스타일이라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기분이었죠. 더 올라가서 예전 대화를 받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이유식 만드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할까? 아니, 됐어. 어머님은 요즘 방식 모르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수진의 친구들과의 단톡방 내용이 실수로 제 휴대폰에 전달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컴퓨터도 못 켜 키읔키읔. 헐 진짜? 요즘 시대에? 응. 휴대폰도 겨우겨우 쓰는 수준. 그래도 손주는 예뻐하시잖아. 예뻐하시긴 한데 방식이 너무 달라. 옛날 방식으로 키우면 애벌은 나빠질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화면이 흐려져서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컴퓨터도 못 켜는 시어머니. 옛날 방식 고집하는 시어머니. 저는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이가 호텔에서 환갑잔치를 준비했어요. 하객이 100명도 넘게 왔죠. 화려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 어머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잡는데 손이 떨렸어요. 말을 시작하려는데 수진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수진입니다. 어머님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음식을 만드시죠. 옛날 방식?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왜 굳이 옛날이라는 말을 붙일까? 결국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수진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꼰대야. 매번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호텔 예약하는 것부터 다 내가 했어. 시어머니는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니까. 저는 화장실 문 뒤에 숨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었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60년을 살았는데 나는 뭐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40년간 담가온 장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필요 없는 건가?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는데 옆집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순 씨, 김순자 씨였습니다. 지난번에 얻어간 된장 너무 맛있더라고. 혹시 조금만 더 나눠줄 수 있어? 가져가세요. 우리 남편이 영순 씨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고 난리예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된장은 맛이 없는데 영순 씨 거는 진짜 옛날 된장 맛이 나요. 순자 씨가 돌아간 후 다시 항아리를 받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된장을 좋아하네요. 쓰레기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문화센터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문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클래스 수강생 모집.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60대 이상 누구나 환영. 한참을 포스터를 보고 있었어요. 배울까? 66세가 뭘 배워? 하지만 며느리 말이 떠올랐습니다. 컴퓨터도 못 켜 키읔키읔. 문화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시니어 디지털 클래스요. 등록하고 싶은데요. 완전 환영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살입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에는 그러세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등록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 쥔 수강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첫 수업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미 15명 정도 와 있었습니다.
다들 60대,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빈자리에 앉으려는데 옆에 계신 여자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나는 김순자. 62살. 저는 박영순이에요. 66살. 언니네. 언니는 왜 여기 오셨어요? 저는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저도요. 사실 며느리한테 무시당해서 왔어요. 며느리가 저보고 시대착오적이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처지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젊은 강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기본부터 배울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분이 걸렸지만 드디어 유튜브 앱을 설치했습니다. 와, 됐다. 순자 씨가 소리쳤어요. 저도 덩달아 기뻤죠. 화면에 수많은 영상이 떴습니다. 요리, 운동, 노래. 된장찌개를 검색해 봤습니다. 수백 개의 영상이 나왔어요. 신기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뭐든지 배울 수 있다니. 수업이 끝나고 순자 씨와 커피숍에 갔습니다. 언니, 오늘 재미있었죠? 응.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언니, 우리 열심히 해봐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말자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 앱을 다시 열어봤어요. 요리 영상을 몇 개 봤습니다. 구독자가 수십만 명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지? 영상 설명을 읽어보니 유튜버라고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간 요리한 사람인데 나도 알려줄 게 많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유튜버를 해? 다음 주 수업에서 블로그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컴퓨터를 켜는 것부터 배웠어요. 이 시간 수업 끝에 드디어 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영순이의 부엌. 블로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첫 글을 써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66살이고 평생 요리를 해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회수 1. 저 혼자 본 거였죠. 웃음이 났어요. 당연하죠. 누가 제 블로그를 알겠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40년간 담가온 된장으로 끓이면 맛이 달라요. MSG 없이도 깊은 맛이 나요. 매일 한 글씩 썼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고추장 만드는 법. 일주일 뒤 조회수가 5가 됐어요. 누군가 제 블로그에 들어온 거였죠. 2주 후 첫 댓글이 달렸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따뜻한 글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읽고 댓글을 남긴 거예요. 답글을 달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글 쓸게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썼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요리하고 사진 찍고 글 쓰고 3주 후 조회수가 100이 됐어요. 4주 후 구독자가 10명이 됐습니다. 수업에서 유튜브 영상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휴대폰 거치대를 준비했어요. 집 부엌에 세팅했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떨렸거든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10번, 20번을 다시 찍었어요. 30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끝까지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박영순입니다. 오늘은 40년 전통 방식으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밤 10시가 돼서야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66세 할머니의 40년 된장찌개 레시피. 조회수 0. 당연했죠. 다음 날 아침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5회. 누군가 봤어요. 저녁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10회. 그리고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할머니 목소리 듣기 좋아요. 구독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 담그는 법이었어요. 전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조금씩 늘었어요. 20회, 50회, 100회. 한 달 후 블로그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500명을 넘었어요. 댓글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표 김치 맛있어 보여요. 우리 엄마가 이 영상 보고 김치 담그셨대요.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요리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3개월 후 블로그 구독자가 5,000명이 됐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3,000명을 넘었어요. 어느 날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전통 장류 브랜드 담터에서 협찬 제해 드립니다. 협찬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 하나에 100만 원이라니. 첫 협찬 영상을 찍었습니다. 담터 전통 된장으로 만드는 찌개. 영상을 올리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3만 회, 5만 회. 일주일 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 제 능력으로 번 돈, 평생 남편 월급으로만 살던 제가요. 순자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돈 벌었어. 100만 원. 대박. 축하해, 언니. 그 무렵 출판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편집장입니다. 유튜브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레시피북 출간 계획 없으세요? 레시피북.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출판사를 방문했습니다. 영수님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66세에 유튜브 시작하셨다는 게 감사합니다. 책 제목은 60대 처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로 하면 어떨까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인쇄성금 3천만 원. 3천만 원.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출판사를 나오는 길, 거리가 달리 보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6개월 후 구독자는 5만 명이 됐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는 하루 1000명이 넘었어요.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었죠. 순자 씨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사무실 하나 얻을까? 정말? 응. 제대로 해보고 싶어.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영순 발효 연구소 간판을 달았어요. 책상 하나, 의자 둘. 그게 전부였지만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첫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20대 여자 지수였어요. 할머니, 아니 대표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지수는 SNS에 능했어요. 덕분에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시작했습니다. 틱톡 영상 하나가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대표님, 대박이에요. 책이 출간됐습니다. 출간 기념회를 대형 서점에서 열었어요. 50명에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1위를 했죠.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순 대표님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품을 만들다니.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해보자고. 식품 제조업체와 계약했어요. 3개월 후 제품이 나왔습니다. 영순 할머니표 전통 된장. 마트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전국 15개 매장. 첫날 판매량이 500개였어요. 첫 달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와 축배를 들었습니다. 언니 성공했어. 아직 멀었어. 하지만 가슴은 벅찼어요.
1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TV 프로그램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66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 5만 명을 모은 박영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휴대폰이 미쳐 울렸습니다. 구독자가 하루 만에 5만 명 늘었어요. 10만 명 돌파.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TV 나온 거 맞아? 응. 왜 말 안 했어? 말해봐야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어?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 며느리 수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소문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렸다고, 15년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재취업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았다고, 손주 학원을 끊었다고. 어느 날 편의점에서 수진을 봤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한 손님이 짜증을 냈죠. 이거 가격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옛날에 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가게를 나왔어요. 이제야 내 고통을 알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직원 20명, 월 매출 1억. 프랜차이즈 매장도 5개 오픈했죠. 어느 날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석이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다 진짜야? 엄마 거야? 민석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회사 로고. 응.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해봐야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컴퓨터도 못 켜는 사람이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 믿었겠어?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그 메시지를. 응. 다 봤어. 단톡방 대화도, 친구들한테 한 말도. 직원들 나가 있어.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너희가 날 무시할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대착 고적, MSG 덩어리, 옛날 사람, 컴퓨터도 못 켜. 그런 말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나도 사람이야. 눈물이 났어요. 40년 요리 경력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기분, 손주도 제대로 못 보는 기분, 환갑잔치에서 무시당하는 기분. 너희가 알아?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민석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쉽지 않아. 한참 후에 진정됐습니다. 왜 왔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어머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진심으로 보였어요. 3개월 인턴, 월급 200만 원. 며느리가 아니라 직원으로 대할 거야.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수진이 출근했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왔어요. 신입 직원 자리에 앉았죠. 오늘부터 새로 오신 김수진 팀원입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수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회사 시스템, 주문 관리, 고객 관리.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죠. 2주째 수진이 제안을 했어요. 대표님, SNS 마케팅 전략 제안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MZ세대 타겟으로 한 캠페인입니다.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어요. 해봐. 수진은 프로젝트에 몰입했어요. 한 달 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몰 주문이 2배로 늘었죠. 수진아, 잘했어. 이번 달부터 정식 직원으로 임명할게. 마케팅 팀장으로.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에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고마워. 수진이한테 기회 줘서. 수진이가 잘해서 그래.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직원 10명, 월 매출 5억, 전국 프랜차이즈 10개 매장 오픈. 그 무렵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어머님, 둘째예요. 축하해. 이번에는 어머님이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눈물이 났어요. 물론이지. 출산날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손 잡아주세요. 응, 힘내.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제가 지었죠. 시작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한 달 동안 수진이네 집에서 살며 돌봐줬어요.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기도 봐주고, 서준이 학교도 보내주고.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장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어머님처럼 전통 방식으로요. 함께 장을 담갔습니다. 항아리에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었어요. 이제 3개월 기다려야 해.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 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무례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앞만 보자. 두 사람이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 후 회사는 100명 규모가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30개, 월 매출 10억. 여성지 표지 모델로 수진이와 함께 찍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세대를 넘어 함께 성공하다. 정부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줬어요. 시니어 창업대학도 만들었어요. 200명을 무료로 교육했죠. 어느 일요일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사 후 민석이가 액자를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준비했어. 가족 사진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은 영원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안았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복수를 한 걸까?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가치를 증명한 거였죠. 그리고 용서했어요. 마지막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6세에 시작했어요. 무시당하는 시어머니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요. 진짜 치유는 스스로 일어서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1년 후 70세가 됐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담근 된장이에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잘했네. 이제 제대로 된 맛이 나. 3년 걸렸어요. 어머니 사실 그때 어머님을 무시했던 건 두려움이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제 열등감을 숨기려고. 눈물이 났어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 무시당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없다. 대신 꿈을 이룬 한 여자가 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화해라는 것을. 창문을 열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자. 무시당하고 있나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